전문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국방네트워크의 신인균 대표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 의도가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한미연합 키 리졸브 훈련이 진행되고 있죠. 네. 그런 상황에서 지난 그 한미연합 키 리졸브 훈련 직전부터 진행된 이산가족 상봉, 그리고 그 직전에 진행된 캐리 국무장관의 방한 그리고 방중,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북미 간의 어떤 채널이 가동이 되고 있을 텐데, 네. 그 채널에 대해서 그들이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고 있는 듯하다라는 차원에서 한미연합 훈련에 대한 반발 심리를 보이면서 미국을 자극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런데 지난달 같은 경우에도 이 북한의 이산가족 그 상봉 행사가 진행되는 도중에도 이런 미사일을 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이어서 또 이번에도 이렇게 미사일 발사를 했는데요. 네. 이산가족 상봉이 시작되었던 21일 그날도 300mm 방사포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4발을 발사를 했고요. 네. 그리고 지난 27일 날 스커드 미사일 이제 단거리 한 220km 정도 날아갔다고 하는데 27일 날도 4발을 쏘았고, 네. 그리고 이제 오늘 500km 이상의 스커드 미사일을 또 쏘았는데 이 500km 이상은 좀 의미가 좀 있습니다. 네. 아무튼 좀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케니스베이 협상을 위해서 그 킹 특사가 방북을 하려고 했던 것을 긴급하게 취소를 시키고 우리에게 고위급 회담을 제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고위급 회담 그 다음 날 캐리 국무장관이 방한을 했고, 다시 또 캐리 국무장관의 방한 이후에 다시 고위급 회담이 열렸거든요. 그런 점을 보면 북한이 지금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경제 제재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캐리 국무장관에 대한 뭔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던 듯한데요. 네.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듯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캐리 국무장관이 북한을 악이라고 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협상 과정에서 북한이 과도한 어떤 그 비핵화 조치는 선행하지 않으면서 네. 과도한 요구를 한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리 국무장관의 반응도 그렇게 악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네. 반면에 북한도 그런 협상의 물밑 협상의 어떤 난항에 대한 불만 표시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뭐 이번 미사일의 비행 거리를 고려해 봤을 때 스커드 C로 추정된다라고 밝혔거든요. 이 스커드 C라는 게 어떤 겁니까? 네, 스커드 미사일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스커드 B형이 있는데 그 네. B형은 사정거리 한 300km, 최대 300km 날아가고요. 그래서 지난번 27일 날 쏘았던 것이 스커드 B형으로 보입니다. 220km가 날아갔기 때문에. 예. 그리고 스커드 C형은 사정거리 한 500km 정도 되거든요. 네. 그리고 스커드 D형이 있는데 D형이 사정거리가 한 700km 정도 됩니다. 예. 북한이 개발한 최신형 스커드 미사일이 바로 스커드 D형인데 저는 오늘 북한이 발사를 했던 스커드 미사일이 500km 이상이 날아갔다라고 하면은 네. 저는 스커드 C형보다는 D형에 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아. 왜냐하면 예.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할 때 그 미사일이 가지고 있는 제원상의 최대 사정거리로는 잘 발사를 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테스트 단계에서는 좀 위험한 면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500km 이상을 날아갔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스커드 C형의 최대 사정거리인 500km를 넘어갔다는 말이고, 네네. 그리고 스커드 D형의 최대 사정거리인 700km에는 못 미쳤단 말인데, 예. 이 정도로 봤을 때 스커드 D형의 발사 실험을 한 것이 아닌가 보고, 스커드 D형을 발사를 했다면 이것은 기대령에서 제주도까지가 580, 90m 정도 됩니다. 예. 580, 90km 정도 됩니다. 그런 것은 결국 북한이 남조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를 한 것이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로서는 상당히 위협적인 상황인 거군요. 이 스커드 D형 같은 경우는 제주도뿐만 아니고 일본 큐슈 지역까지도 타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일본도 좀 긴장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우리 입장에서는 스커드 D형 같은 경우는 기대령에서 발사를 한다 하더라도, 또는 북한의 약간 내륙에서 발사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 내륙 육지 지방 정도는 모두 타격이 가능한데, 네. 제주도 같은 도서 지역은 타격권을 벗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커드 D형 같은 경우는 제주도 또 마라도까지 모든 우리 한반도의 모든
영토를 다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긴장할 그런 무기가 되는 셈이죠. 그러게요. 일단 군과 정보 당국은 이번 발사체의 비행거리를 봤을 때 스커드 C형일 것으로 추정을 했는데 신 대표님께서는 이게 스커드 C가 아닌 D형일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저는 그렇게 예. 봅니다. 그런데 특히 북한이 스커드 미사일을 쏜 것이 지난 2009년 이후 올해가 처음이거든요. 이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2009년 2차 핵실험을 할 때 기대령에서 그때 6발을 쏘았는데 네. 지금 이제 한 5년 만에 스커드 미사일을 계속 발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동안은 방사포라든지 또는 그 KN-52 지대지 미사일 같은 것을 주로 발사를 했는데 네. 이제는 스커드 미사일을 주로 발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스커드 미사일이 특히 스커드 B형 같은 경우는 탄두 중량이 제일 큽니다. 예. 그리고 스커드 D형 같은 경우는 핵을 탑재할 수 있도록 개량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스커드 D형을 발사를 했다는 것은 핵 탑재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더욱더 이 위협적인 미사일 시험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 방향이나 위치 같은 그 미사일을 발사한 장소라든지 방향을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미사일을 발사는 이제 그들이 전통적으로 해왔던 그 기대령에서 발사를 했고요. 방향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영토나 영해를 침범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앞바다인 원산 쪽으로 발사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 네. 방향을 가지고 덜 위협적이다라고 판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토 또는 영해로 공격을 하는 순간 그것은 공격이 되기 때문에 네. 방향은 당연히 기대령에서 북동쪽인 자신들의 영해로 쏴야 되는 것이었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네, 보십니까? 지금 지난 21일 이후로 지금 열흘 만에 3번의 미사일 발사 또는 발사체 발사를 했는데요. 이런 것은 통상적인 발사 훈련이다, 미사일 성능 개량 훈련이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잦은 발사고 우리나라도 경제력이 북한보다 훨씬 강한 우리나라도 미사일을 이렇게 다량 발사 훈련을 하지는 못합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런 다량의 미사일 발사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한 도발이고 이런 도발 행위를 북한에게 엄중 경고를 할 필요가 있고 또 이 도발을 통해서 북한이 좀 더 강한 국제적인 도발로 또 이어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군 당국은 이산가족 상봉에 의한 여러 가지 화해 무드를 깰까봐 어떤 북한에 대한 응징 보복을 주저한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강력한 임전 태세를 먼저 갖추고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물밑 협상을 재개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자주국방 네트워크 신인균 대표였습니다.